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지리 전가림입니다. 제6강 중국 경제 당면과제 마지막 파일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실험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때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험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중국 전체 인구에서 7.4%가 대학 이상의 학력자입니다.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학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20대 청년 중에 21%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개혁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대학을 많이 만들고 대학생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을 빠링허 혹은 90년대 후반 태어난 사람을 조링허라 그러는데 80년대 후반생과 90년대 후반생은 고등학교만 졸업하지 않고 대학 졸업자들의 그런 고학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산업화 과정 중에서 고졸만 돼도 상당했는데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세대에서 대학생 아닌 친구들,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 나이 친구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할 겁니다. 전반적인 어떤 고학력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산업화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학력으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100만 원의 회사에서 월급 100만 원 받고 일하시겠습니까? 아마 받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얘기하라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어 전공을 해서 한국어도 하고 자기 모국은 중국어도 하는 사람이 한국 와서 중국적인 소득보다 2배 정도 되는 난 100만 원 받고 일하겠다. 중국의 대학 졸업자들이 보통 한 한국 돈으로 50만 원에서 6, 7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뭐 100만 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사회 전반적인 수요,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고임금의 노동력도 있지만 오히려 저임금의 노동력을 선호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고임금의 노동력이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적은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생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대개 15% 이상 정도 될 겁니다. 100명 중에 15명은 취업을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일정 정도의 기준,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쓴 돈이 얼만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사회 전반의 경제 성장, 개혁 개방의 결과물로서 고학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청년들의 구인난과 동시에 취업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중국 전체의 80년대, 90년대 보통 1년에 그 대학 학력고사를 보는 사람들이 870만 명 정도 됩니다. 중국이. 그러면 1년에 870만 명 정도의 대학 졸업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회에서는 이거를 다 흡수를 못하면 결국 실업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계획기관에 있던 것처럼 공장,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이끌다 보면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공장 가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학력에 따른 임금의 상승, 그러다 기업에서는 임금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이윤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8%의 경제성장률, 7%의 경제성장률, 6%의 경쟁률 같이 몇 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최우선시 고려되는 것이 바로 실업률이었습니다. 왜? 13억 인구 중에 10%가 실업이면은 1억입니다. 퍼센테이지는 10%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1억이면 웬만한 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도시의 실업률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산업화의 특징은 뭡니까? 공장이 자동화고,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은행에 가게 되면 한 사람이 대부분의 업무를 다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소수만 취업을 한다.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취업을 못한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을 3%를 기준으로 하는데 3% 정도면은 거의 뭐 완전 고용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중에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어학연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뭐 난 아예 일 가질 생각을 안 해. 그건 실업 포기자이기 때문에 보통 실업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3% 이상이 되게 되면 4%는 주의 단계,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5%면은 심각하다라고 보통 봅니다. 지금 중국의 실업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도시 실업률을 가지고, 왜냐하면 실업률을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발표한 실업률을 지금 제가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도시의 실업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2019년 12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5.2%의 실업률, 100명 중에 5명은 일자리가 없다. 1월 달에는 5.3%입니다. 왜 증가하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로 한 달 전인 2월 달 기준을 하게 되게 되면은 6.2%입니다. 6.1%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국 전체를 봤을 때는 많이 잡는 사람은 한 15% 정도를 잡는데요. 보통은 뭐 6%에서 10% 내외일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지금 한 4, 5% 정도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의 실업률이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유럽발 재정의 위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그지? 세계 경제도 안 좋아, 투자도 안 돼, 수출도 안 돼, 이제 돈도 없으니까 소비도 안 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학력의 사람들이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한 큰 비용에 발생하는 것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큰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 심각한 거는 농촌을 버리고 도시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라고 얘기하는 농민공들, 보통 한 3억 명 정도를 샀는데 이 3억 명의 실업률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3억 명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고 보통 중국이 실업률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실업률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분명한 것은 실업률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것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결국은 삼농 문제와 더불어서 실업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중국의 특징입니다. 중국의 실업률이 왜 중요하냐? 과거에 중국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저임금의 바탕에서 노동력에 기반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산업화되고 고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고임금 업자들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이제 경제 분석을 하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률이 심각한데 요즘 그 사람들은 그럼 뭘 하느냐? 택배업을 한답니다. 택배업. 물건만 많이 뛰면은 웬만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도 소득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택배업을 합니다. 그건 전공과 그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지적인 비용과 전혀 무관한 업을 하는 거죠. 이건 중졸이 해도 되고 고졸이 해도 되는 업을 대졸이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사회적인 수요가 공급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실업률은 중국의 경제 성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 그리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련 내용은 노트를 좀 참고하시고요.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에서 자료를 좀 검색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환경 오염의 문제입니다.
이건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죠. 계획에서 기획으로 간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시면 됩니다. 계획은 뭐죠? 양적인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에 일정 목표량을 달성한다. 양적인 생산. 그러다 보니까 우죽순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대기오염, 환경 문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낮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3차 5개년 기획기간에 나타난 산업의 전반적인 특징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국적인 것으로서 자기 브랜드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개발, 바이오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라든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생각하면 환경 문제는 이제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그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건강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경제 성장에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4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벌어도 병원 가가지고서 며칠 입원을 하면은 지금까지 번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 환경적인 요소가 과거의 성장 단계, 테이크오프 단계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소득 증가가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느냐? 이것이 결국 사회적인 비용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대기오염, 베이징에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초미세 농도가 73 마이크로그램입니다. WHO에서 권고하는 건 1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입방미터예요. 그러니까 7배 이상 높죠. 중국의 지금 폐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매년 죽어가는 사람이 800만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문제점 해결하면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경제 발전 단계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죠. 그 에너지 중에 대부분은 화석 에너지입니다.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1993년 4년서부터 중국이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수입했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입을 한 것은 그만큼 많이 썼다라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니까 환경 오염이라든지 에너지 낭비가 많았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바람이 불면 어디로 날아가겠지만 바람이 안 불고 정체되어 있으면 그 며칠씩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봄이 되면 황사를 얘기했지만 지금 봄이 되면 미세먼지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다 그러고요. 또 우리 학교 분교가 있는 당진 캠퍼스, 당진은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의 5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자력도 쓰는 것이고 환경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문제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전기차 도입이라든지 수소차 도입이라든지 환경 단속 강화라든지 관련된 제도라든지 법을 만드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경제 발전에서 환경과 건강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간 동안에 13차 5개년 기획 기간 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 보호, 오염의 뭐 감소, 아니면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녹색 산업을 이끌어 가지고서 나무를 많이 심고 뭐 국토 공간의 활용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생태 환경과 관련된 것은 결국 중점적인 내용은 이것이 사회적인 비용으로서 인식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은 특히 대기 오염 정비 사업 부분에서 지구급 도시 및 지구급 이상 도시의 공기질 우량일 비율, 좋은 날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그러니까 365일 중에 80%에 해당되는 뭐 한 200 며칠 되겠죠. 200, 한 7, 80일의 공기를 좋게 만들겠다, 좋은 날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 지구급이라는 도시는 중국은 특별시가 없다고 그랬죠. 직할시, 4개의 직할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해, 북경, 천진, 중경입니다. 총칭
다시 한번 베이징, 상하이, 텐진, 총칭 이 4개는 메가시티라고 봅니다. 가장 큰 도시, 직할시라고 보통 하죠. 4개 도시를 제외한 대도시를 지구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 Earth라는 지구가 아니라 큰 도시를 보통 직급 도시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이제 지구급 도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개 대도시보다 작은 도시, 그렇지만 역시 대도시들, 인구들이 보통 1000만 이상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 그리고 800만 이상 1000만, 뭐 500만 이상 1000만, 뭐 이런 도시들의 공기질 개선에 중국이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 2015년에는 72.9%를 기록했다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중국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당한 비용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중국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3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해결해야 될 기묘한 문제로서 삼농 문제, 그리고 실업의 문제, 불균형의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